읽기 어려운 책, 읽었지만 색다르게 이해하고 싶은 책,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름다운 전북대의 감성 책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전북대의 감성 책방. 저는 아나운서 강주연입니다. 어느새 한 학기가 다 지나고 벌써 2학기 개강을 마주했네요. 푸른 나무들 사이의 매미 소리도 조금 잦아든 것 같은데 전북대 학우 여러분들 2학기 학교 생활도 잘 시작하셨나요? 2학기는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혼합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으니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방학이 끝난 아쉬움도 있겠지만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다짐으로 활기차게 시작해봅시다. 날씨도 아직은 더운 것 같지만 저녁에는 쌀쌀할 수 있으니 감기 걸리지 않게 겉옷 하나씩은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감성 책방에서는 여러분들이 읽기 좋을 만한 재미있는 책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와 함께 책을 읽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감성 책방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따라오세요. 오늘은 박연준 시인의 첫 산문인 소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꾸밈없이 솔직한 언어로 구성되어 아름답게 읽히는 책입니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사랑, 인생, 청춘, 그리고 이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듬어지지 않은 단어로 생생하게 표현됩니다. 글을 읽고 있으면 눈앞에 장면들이 펼쳐지기도 하고 시를 읽는 것처럼 그 이야기 너머를 상상하기도 하는데요. 박연준 작가님은 책 서문에서 어림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림이란 나이가 어리다의 동사를 명사형으로 바꾼 것인데요. 나이 들수록 우리는 이 어림에서 떨어지려고 피하거나 못 본 척 하려 들지만 사실 진짜 삶은 이 어림에 깃든 시절에 있는 게 아니냐고 작가는 말합니다. 때론 유치하거나 해맑은 모습으로, 때론 괴팍한 모습으로 이 어림이 튀어나올지라도 그대로를 사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굳이 어른스러워져야 할 필요 없다고 청춘을 보내고 있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럼 제목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럽고 어수선함의 뜻을 가진 소란. 어른이 되는 과정 속에 우리는 누구나 그 소란을 경험합니다. 모든 소란은 결국 뭐라도 얻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어쩌면 당연하게도 소라는 청춘의 상징과도 같은 말이 아닐까 싶네요. 청춘이기에 갖게 되는 시련의 일기장이자 실패의 사진첩은 박연준 시인만의 소유물이 아니기에 책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닐까요? 그럼 지금부터 소란의 몇 가지 구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작은 바다를 가지고 있다. 내 몸에 작은 바다가 살고 있음을, 그리하여 본능적으로 큰 바다와 함께 흐르고 싶어함을 알겠다. 감정이 격해질 때 눈물을 흘리는 것도, 그 눈물이 짠 이유도 모두 바다 때문이다. 마음이 크게 휘어질 때나 아래를 향해 훌쩍 뛰어내리고 싶을 때가 있다는 사실에 놀랄 필요가 없다. 몸속에 사는 작은 바다가 성이나 요동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럴 때는 그냥 어디 평평한 곳에 누워 작은 바다가 얌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수평선처럼 길게 누워야 한다. 큰 바다와 합류하여 흘러가는 일을 상상해야 한다. 박연준 작가의 소란이었습니다.
네, 방금 읽어드린 구절 마음에 조금은 와 닿으셨나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한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은 느꼈을 법한 감정을 독특한 표현으로 너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다 보면 소란한 마음이 고요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이 기분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다양한 감정을 바다로 표현한 작가의 구절이 정말 인상 깊어서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는 첫 구절로 가져와 보았는데요. 감정이 격해져서 눈물을 흘리는 경험은 사람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작가는 그런 흔한 감정도 바다라는 독특한 표현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사실 정해진 대처법은 없고 사람마다 각자 대처 방법이 다를 텐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감정 때문에 나 자신을 지속해서 그 감정 속에 몰아넣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에 스스로 자꾸 얽매이게 되면 늪처럼 정말 끝없이 우울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다른 일을 찾아서 하는 편입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신나게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본다든지, 혹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처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럴 때 조금 더 특별한 대처법을 추천해 줍니다. 마음을 바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대처법인데요. 바다가 얌전해질 때까지 어디 평평한 곳에 누워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감정이 요동치면 일단 가만히 기다려본 적이 있는데요. 마음을 정리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감정을 억누르고 기다린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습관이 된다면 더없이 좋은 내 마음의 리모컨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불편할 때 감정이 잠잠해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느새 마음이 차분해져 나 자신과 주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내용 읽어드리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산을 잃어버렸다고 진정으로 속상해하던 때가 언제였지? 나는 우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잃고 살면서도 멀쩡한 얼굴로 잘도 걸어다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직 마음이 말랑했을 때 되풀이해 읽던 어린 왕자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비밀을 가르쳐 줄게. 아주 간단한 거야.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건조한 세상에서 눈뜬 장님으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던 나는 안녕한지, 잘 지내는지 자신이 없다. 박윤준 작가 소란의 두 번째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름 장마가 유독 길었다고 해요. 장마 기간이 항상 우산을 가지고 다니는 기간이다 보니 음식점이나 카페 또는 수업을 들으러 갈 때 등 우산을 깜빡깜빡 놓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찾으면 너무 다행이지만 아예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상하고 또 자신을 탓한 적 있으시죠? 그러나 이 책에서 작가는 우리가 우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잃고 살면서도 멀쩡한 얼굴로 잘도 걸어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고서 잃어버린 줄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이나 할 일이 많은 시기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소홀해지곤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당연히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줄 거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제가 예민하게 대하거나 연락이 잘 안 돼서
저를 많이 걱정하고 서운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는 할 일이 많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곤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매 순간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잃어버린 것 중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찾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꿈과 사랑을 잊고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잊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중요했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럼 여기서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소년, 엑소의 피터팬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나를 누군가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면 아마 그 사람을 증오했을 거예요. 누가 사랑에 빠진 자를 말릴 수 있겠어요? 운명론자는 아니지만 나는 사람마다 각자 경험하고 지나가야 할 일정량의 고유 경험치가 존재한다고 믿거든요. 다 겪지 못하면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 거죠. 당신을 사랑하고 또 헤어지던 순간은 꼭 필요한 경험이었어요. 그 일을 나는 긍정합니다. 박연준 소란의 세 번째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 때문에 아파본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아파본 두려움 때문에 쉽게 다음 인연을 만들어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는 그런 경험을 다 겪지 못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한다고 말하는데요. 이 말에서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과거 나의 행동에 머쓱할 때도 많고 응어리가 남은 미안함은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 불쑥 고개를 내밀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과거에 오래 머물러 있기보다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든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뀌고 변화하는 나를 한 번에 정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시에 나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면 너무 어렸던 나를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극복하는 과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쌍의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드린 책은 박연준 작가의 소란이었습니다. 그럼 간단한 퀴즈 몇 가지 진행해 볼 텐데요. 아시는 분은 자신있게 답을 전북대 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혹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읽은 책의 제목은 소란이었는데요. 책의 제목에 담긴 의미가 그 책 전체 주제를 나타냅니다. 제가 방송 중에 힌트 드린 소란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시끄럽고 어수선함, 2번 작은 달걀, 3번 성공의 사진첩. 아시는 분은 빨리 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규현의 내 마음이 움찔했던 순간, 잘 듣고 오셨나요? 아쉽지만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연준 작가의 소란이라는 책에 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시인 박연준 작가의 첫 산문입니다. 이 책은 작가가 겪은 일생의 소란스러웠던 순간들을 일기처럼 보여줍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칠 법한 작은 것들에서 작가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다른 시각에서 사유하는 듯 합니다.
저는 이 책이 큰 꾸밈 없이 담백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마음을 울리는 책이라고 느꼈습니다. 비유하자면 흰 두부처럼 깨끗하고도 맑은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작가의 생각을 따라가며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산문이라는 장르는 자유로운 문장으로 표현한 글로 제가 참 좋아하는 장르인데요. 소란스러운 삶이 어쩌면 생동감 넘치고 밝은 나의 삶이라는 것. 오늘부터는 소란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아도 좋을 것 같네요. 학우분들은 어떠셨나요? 마음의 양식이 조금은 쌓인 것 같나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감성 책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과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아름다운 전북대의 감성 책방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박현진, 기술의 김현주, 그리고 제작과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강주연이었습니다.